듣다 보니까 이카, 이 정부의 문제 이카, 민주당의 문제는 법카. 왜냐면 김혜경 여사의 법카까지 가는데 약간 아니 갑자기 나는 김혜경 여사 법카가 아니라 이화영 법카가 되는 거예요. 이화영 둘 다 법카가 문제예요. 자, 세 번째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평도로 대 LH 부실공사. 국정조사 필요한가요? 잼버리 문제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잠깐 잊혀졌던 문제가 바로 두 가지죠. 양평 고속도로와 LH 부실공사입니다. 대통령 처가 연루 의혹으로 양평도로가 한참 뜨거웠죠. 그런데 부실공법으로 소위 말하는 순살 아파트, 이것을 이제 공공연히 이제는 우리 사회에 문제로 드러내게 만든 게 바로 LH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양당이 공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되게 공교롭게도 둘 다 국토교통부의 소관이네요. 우선은 LH 부실 공법의 의혹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번 우리 고승혁 대표님. 일단 건물이라는 게 제 아내가 또 그 건설 전문 변호사라 제가 귀로 이렇게 잘 듣고 왔습니다. 건물이라는 거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네. 건물을 지으면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가 이제 확인하는 건데, 문제는 설계업체, 시공업체, 감리업체 모두에게 LH 전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두 해먹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LH 이권 카르텔 범죄라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철근을 누군가는 빼먹을 수 있죠. 범죄를 일어나는 거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범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확인하고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농락당했다는 거죠. 가령 그리고 LH 전관이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뭐 연매출 100억 이상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게 감리업계 1위도 그걸 달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취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금지 조항도 사실상 의미가 없고, 그리고 LH 관계자가 설계하고 LH 관계자가 있는 회사에서 시공하고 LH 관계자가 감리 검사까지 하는데 그 와중에서 철근이 빠졌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에서는 거의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다라고까지 지적할 정도로 성수대교 사건 봤잖아요. 한풍백화점 사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경제범죄로 두고 넘어가서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두 사안이 앞서서 우리 양평 문제는 너무 많이 이제 공론화가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LH 문제는 또 새롭게 대두되는 국민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두 사안에 대해서 과연 이게 둘 다 국정조사 감입니까? 우리 국무위원으로서 신인구 장관님. 저는 제가 보세요? 이제 행안부 장관 자격으로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지금 국토부도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제가 차라리 총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임 갑자기. 총리. 내각이 지금 다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고, 우선은 저는 그 순살 아파트 LH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부분은 저는 대한민국 전체가 좀 돌아볼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황금 만능주의죠. 그러니까 돈이 전부인 세상. 그러니까 돈 때문에 철근도 빼고 사람의 안전, 생명보다 돈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내가 뺀 철근으로 제 주머니에는 돈이 더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생명이 앗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 그건 더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황금 만능주의에 지금 우리가 폐단을 다 몸소 기억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지금 LH 정관예우 문제도 나오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순살 아파트 문제를 전수조사하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죠.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였을까요? 이권 카르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것은 줄여서 이카라고 하는데요. 이 이카는 거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시그니처입니다. 이카. 그래서 저는 이 이카에 대해서 제가 참 들으면서 야,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문제라는 것이 원인이 있고 그 본질을 제대로 짚어야 해결책이 제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를 너무 엉뚱한 곳을 짚고 있다. 그럼 제가 이거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그러면은 과거 정부 탓하면서 이권 카르텔 얘기를 했는데요. 현 정부 내에서 지금 이 시간에 무량판 공법을 쓸 때 철근 빼는 업체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존재하겠죠. 아니 왜 지금 황금 만능주의가 문재인 정부 때만 있고 윤석열 정부 때는 사라졌습니까? 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무량판 공법은 지금도 철근을 빼고 있을 것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LH가 그렇게 타락했고 부패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전 정권 탓을 또 하시는데, 그럼 전 정권에서 이 무량판 빼는 거 철근업자들, 공무원, 인허가건들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누가 감독해야 됩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감사원과 검찰총장. 그러면은 지난 정부에서 사정의 총괄 컨트롤 타워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이 정부에 대해서는 이건 과거 정부 탓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이권 카르텔 얘기하면서 전수조사하고 다니면요. 도대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예. 제가 집안일로 비유를 하자면은 F킬라만 뿌리면서 모기 잡는 곳이 아니에요. 밥도 해야 되고요. 네. 청소도 해야 되고요. 화장실도 고쳐야 되고 때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네네. 다양한 업무가 있는 것인데 오로지 대통령이 모기 없애겠다고 F킬라만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F킬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발전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검찰총장은 왜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왜 있습니까? 대통령이 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말 이 순살 아파트를 놓고 예. 대통령께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듣다 보니까 이카, 예, 이 정부의 문제 이카, 민주당의 문제는 법카, 예, 같은 라임 쓰신 건데. 라임. 나름 그렇죠. 회심의 한마디였는데 왜 안 웃죠? 왜냐면 김혜경 여사의 법카까지 가는데 약간 오래. 아니 갑자기 나는 김혜경 여사 법카가 아니라 이화영 법카가 되는 이화영 둘 다 법카가 문제예요. 법카가 여러 개가 있어요. 법카가 제가 여러 지금 개 웃다가 있구나. 지금 상황이 웃을 일이 아니어서 잘 못 김혜경 여사 법카 얘기하면 에스원토님이 나 또 조동아리 나더라고 그랬는데 나는 무서워서 못 살겠어.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문란한 말을 해버렸어요.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야가 참 공교롭게도 서로 하나의 국정조사만 하자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국민의힘은 LH 부실공사. 둘 다 서로 다른 것만 시작하자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파행되거나 둘 다 국조를 하거나 이 지금 선택의 기로인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권 카르텔 굉장히 노래 부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권 카르텔이라는 것은 부분만 적용되면 안 되겠죠. 네. 순살 아파트 이카. 그러면은 양평 고속도로는 국토부 카르텔 아닙니까? 이권 카르텔 아니에요 거기는? 네. 왜 노선을 옮겼는데 절차도 생략하고 마침 옮겼는데 거기가 왜 또 김건희 여사 땅이 나옵니까? 그 네. 대통령 측근 비리 혐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순살 아파트나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둘 다 국정조사 하자라고 하니까 서로는 자기 거는 안 받고 남의 것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정조사 해봤자 정쟁만 하고 우리 국회가 상당히 무능해요. 네. 그래서 이건 할나 마나한 일이고 저는 당장 LH 카르텔에 대해서는 어차피 검찰이 열심히 수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원석 총장이 수사하시고 예. 양평 고속도로 국도 카르텔, 이 고속도로 카르텔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특검을 당장 해야 된다. 특검을 해야 돼서 중립적인 특검이 대통령 측근에 대한 지금 대통령실에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돼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물론 문재인 정부도 임명 안 했고요. 비판받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비판을 했는데 본인들은 또 임명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내로남불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도 없어요. 특별감찰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전 양평 사안에 대해서는 당장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해서 떳떳하면 수사를 받아라.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방금 오히려 대안을 제시했어요. 국정조사가 아니라 LH는 특검으로 그리고 LH는 기존 검찰. 기존 검찰. 예. 그리고 양평 특검. 양평은 특검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옥소 조사 결과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예.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일단 그 조사 결과는 아니고 오늘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도 쭉 보니까 보수에서는 헬로윈도 고속도로도 아파트까지도 윤석열 탓이냐 정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헬로윈과 고속도로까지 이렇게 끼워서 윤석열 탓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설이 나오더라고요. 중도에서는 순살 아파트는 LH 이권 카르텔 범죄 가능성이 크다. LH 해체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특히 LH가 과거에 이제 시흥에 건설하기 전에 알고서 투기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랬죠. LH 투기 사건. 그때도 이제 다시 태어나겠다고 했는데 전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에서는 순살 아파트가 문재인과 노조 임대주택 탓이라는 얘기를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문재인 탓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건폭 그러니까 노조 탓이다. 그리고 임대주택 확대 정책 탓이다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렇네요. 그건 아니다. 뭐 이제 진단을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사설의 논조 자체가 완전 정반대에 있네요. 예, 이 보수를 대표하는 사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유명한 우리 조선일보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썼어요. 아무도 예상 못한 헬로윈 참사가 일어나도 정권 탓. 고속도로 하나 뚫는 것도 정권 특혜 공방으로 번진다. 문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그렇구나. 조선일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신인규 우리 장관님께서 의견을 좀 주셔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 LH 해체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그 세월호 때도 해경 해체 했다가 또 다시 또 해경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저런 식으로 좀 감정적으로 작동할 것이 아니고 LH가 잘못 작동된 때는 그 안에 무슨 해먹는 구조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미 해먹은 사람들은 빨리 수사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 해먹는 구조를 고쳐야죠. 그러니까 제도 개선해야 되는데 또 안 하고 있으니 국회가 문제다. 음. 이렇게 저는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아까 그 조선일보 논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면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 정부 탓이 지금 누구 탓입니까? 그게. 그럼 조선일보가 방향을 너무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산 아파트도 왜 자꾸 남 탓을 합니까? 네. 이것도 지금 현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럼 지금 권력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권력이 바뀌었으면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현 정부가 정치적인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물으면 되는 일이고 네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게 부여한 시대적 사명과 권한을 행사해서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영을 떠나서 자꾸 이렇게 자기 진영에 대해서 자꾸 감싸려고 할 필요 없다. 저는 범죄 앞에 카르텔 앞에 여야가 어디 있고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네. 해먹는 놈들은 보수에도 있으면 척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진보에도 해먹는 놈이 있으면 척결해야 되는 것이지. 맞습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 감싸줄 필요가 전혀 없다. 저에게 봅니다. 네.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그래 일단 사례를 그래서 몇 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회사는 LH 임원 퇴직 후 5개월 만에 이제 그 퇴직 전관을 데려왔는데요. 네. 순살 아파트 15곳 중에 4곳을 수주받았고요. 예. 그리고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에 설계 9개, 감리 11개가 LH 출신. 그리고 LH 용역 종합심사 낙찰이 149건 가운데 139건이 전관업체가 가져요. 참고로 제가 전관예우 하니까 이런 게 전관예우의 끝판왕인데. 뭔데요? 박영수 특검이 고검장 그만두고 법무법인에 취직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박 전 특검이 전관예우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분이 공무원 끝내고 나서 김앤장의 고문으로 가죠. 그리고 그렇죠. 지금 다시 총리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후관예우인데 이러고 또 나가면 또 다시 또 전관예우 또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전관예우의 끝판왕이지. 지금 물론 LH도 물론 문제 있는 거 당연히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근데 그 LH에만 자꾸 이렇게 전관예우 하는 것은 현재 전관예우를 받고 계시는 저 한덕수 총리 같은 분들 본인부터 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박영수 너무 뼈 아프지 않습니까 이거? 김앤장 고문 출신. 그 박영수 특검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다들 이제 전관예우를 받아서 가는 곳이 다 공교롭게도 법조 관련된 기업. 후관예우까지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총리는 왔다 갔다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르텔 중에 최고의 카르텔은 법조 카르텔이 맞는 것 같은데. 나도 전관예우 받고 싶다. 그럼 전관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는 왜 대우를 안 해주지? 그럴까요? 진짜 나쁘다. 그래서 저는 LH 전관예우라는 이름도 이번에 처음 붙였지만은 당연히 문제 있는 거. 이제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발본색원 해야 되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법조 카르텔이나 한덕수 총리가 갖고 있는 김앤장 카르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먼저 더 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카르텔은 지적 안 합니까? 근데 왜 LH만 지적을 합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하나만 더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순살 아파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건설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LH를 떠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과도한 시공 일자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공 일자를 되게 정확히 딱 정해놓고 타이트하게 정해놓고 우리나라가 되게 적대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맞춰서 지어야 되니까 비 와도 콘크리트를 붓고 철근이 부족하여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역시 선분양제. 그 이제 물건을 보고 사야지 물건을 짓고 보니까 문제다. 돈부터 먼저 받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재건축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재건축 안정 진단을 통과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아파트가 부실해야 재건축을 하거든요. 30년 지나면 무너질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튼튼한 아파트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조금 봐야 한다라는 지적이 근데 나오길래 저는 요 생각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게 민간에서는 다 모기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영역이든 잘못하는 사람 늘 나와요. 완벽한 사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관공서 그러니까 국가의 영역에서 그런 분들을 처벌하고 허가를 뺏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건설 허가를 뺏고. 이 역할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부실 시공 나오고 철근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들의 책임과 그 권한에 대해서 권한을 준 만큼 자기들이 책임도 무겁게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의 인허가권을 민간하고 결탁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잡아냅니까? 검찰과 감사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 역할을 안 한 것이지 문제인 것이지 민간에 대해서 자꾸 민간이 잘못했다. 민간은 원래 잘못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좀 문제의 핵심을
부분을 저는 정확하게 짚어내야지 우리가 정확한 처방을 받아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은 원래 도 의원님이 담당하시지 않나요? 뭔 소리예요? 나 모르는 일이야. 진짜 인허가 카르텔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도 의원님이 뭐 알아 잘해주시겠죠. 뜬금 보면 전 지금은 백수라는 점 역시 말씀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 북악산에서 했어요. 그때는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을 제가 이제 순찰을 하면서 재미난 걸 봤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돌 하나하나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한자로. 경상도에서 온 땡땡땡, 전라북도 부안에서 온 김땡땡. 이게 뭐냐면 그 돌 하나가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을 쌓을 때 최선을 다해 쌓았고 그게 수백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성탑이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국민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순살 아파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걸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아직 우리 사회에 팽배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행안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지게 만들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오늘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하시고 첫 번째 저희 또 등장을 하셨는데 자 늦었지만 취임사 한마디로 이제 가름을 하죠. 네, 저는 오늘 그 우리 신경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에는 이게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더 큰 권한 받은 사람들 더 큰 책임 져야 되고 이 신상필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금 다 고장났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건 누구의 책임으로 귀결되느냐? 결국 저는 정치의 책임으로 귀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행정 관료들을 통제하고 장악하는 또 주체는 또 정치 권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관료들이 손을 잡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데 전 정치권의 자성과 성찰과 반성과 환골 탈퇴를 이 자리에서 행안부 장관 자격으로 정식으로 촉구합니다. 취임사를 하랬더니 갑자기 촉구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촉구해야 됩니다. 촉구에 취임사마저도 일로 가름하시는 일 열심히 하는 우리 행안부 장관 신인규 장관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뭐 장관 자격 사칭했다고 또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망명 정부기 때문에. 예능이니까 이거는 또 시사교양 예능. 윤석열 정부를 피해서 온 망명 정부에서는 뭐든 가능합니다. 다행입니다. 아니 뭐 요새는 압수수색을 받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 받아봐야 내가 어디 가서 좀. 그럼 정치에서도 그래야 뜨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블랙리스트 사건 있을 때 변형구 감독이 이창동도 있고 박찬욱도 있는데 나 블랙리스트 없으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맞아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망명 정부 하지 말고 혁명 정부 하래요. 아. 이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우리가 말하는 기득권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혁명 정부로 우리를 명명하고 청년 내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망명 정부도 이름은 괜찮았는데 혁명 정부 훨씬 더 와닿네요. 아 그래요? 혁명 정부 좋네요. 그럼 장관님 오케이 하면 우리 혁명 정부로 혁명 내각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껴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바퀴 돌아서 다의 첫 출연자로 오신 우리 신인규 행안부 장관님과 함께 혁명 정부를 함께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안경 똑같은 것 같아요. 네? 화면 보니까. 두 사람이? 네, 안경 똑같은 것 같아요. 뭐야 맞췄었어? 예.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도경님 글로 마무리할게요. 멋진 방송입니다. 정치의 숲 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의 숲 구독, 좋아요, 또 댓글 알림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 11시에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내각에 함께 하실 정말 멋진 청년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